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균형입니다. 부끄럽냐?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제 영상들의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었어요. 그 댓글 중에서 많이 배움을 얻고 깨닫고 어려움, 힘듦이 있는 그리고 또 극복해낸 댓글들도 많았고요. 여러 가지 댓글들이 있는데 그 댓글들을 몇 가지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제 영상에서 수익이 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조금 기프티콘으로 작지만 소소하게나마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드리려면 한 분 한 분에게 큰 금액을 보내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많은 분들에게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정성스럽게 길게 달아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챙겨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한번 봅시다. 몇 가지를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같이 읽으면서 인생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필름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굉장히 길게 적어주셨어요. 일단 읽어드릴게요. 몇 번을 쓰다 지우며 댓글 달아요. 타인이 하는 어떤 말이든 듣기 싫은 충고가 될 수 있고 타인의 기준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영상들까지 보고 균님의 현재 상태를 최대한 이해하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적성에 맞지 않는 일 그리고 쳇바퀴처럼 살아야 하는 직장인의 삶에 비관하며 벌써 10년 차가 되었네요. 10년 차 일하고 계시는 직장인이시고요. 비관주의, 염세주의가 가득한 제가 여전히 직장인으로 쳇바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인간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이 오히려 제게 자유를 주었고 궁극에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아무리 찾으려 애를 써도 찾을 수 없으며 늘 수렴하는 건 결국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크든 작든 내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뿐이라 여기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도 평소에 비관주의, 염세주의가 가득했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은 것들을 저에게 알려주고 싶었나 봅니다. 다시 읽을게요. 아무리 내가 재밌고 좋아하는 일을 찾더라도 결국 또 번아웃, 딜레마, 권태기와 같은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올 것이며 설령 경제적 자유를 이룰 만큼 큰 돈을 벌어도 고뇌가 있는 게 인간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마인드가 현 직장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겪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까지는 잘 안 미치게 만든 것 같아요. 결국 인간은 행복해야 살아갈 수 있는데 주어진 사회 안에서 돈을 벌어야 하고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유지해야 하고 벗어날 수 없는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주어진 시간 속 최대한 나를 위한 순간을 발견하고 찾아 누리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도 지긋지긋하고 너무 하기 싫고 인간관계는 마음처럼 안 되는 일이 가득하지만 오늘 하루 내가 느끼는 행복하고 재미난 순간들을 발견하려고 하고 나머지 순간들은 다 오늘 퇴근과 동시에 버리려 합니다. 미련과 집착, 미움과 같은 부정적인 것들이 정말 무섭도록 저를 갉아먹는 것이더라고요. 버릴수록 편안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그제서야 보이는 수많은 순간들에는 제가 좋아하는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잘 안 될 때 많지만 벗어날 때까지의 시간은 점점 줄어든 것 같아요. 자, 가로치고 예시가 나옵니다. 가령 직장 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빌런을 보면 왜 저렇게 살지 불쌍하구만 하며 우월감까지 느끼고 그래 근데 오늘 저녁 뭐 먹지? 하고 금방 나를 위한 생각으로 전환시켜 거의 타격 안 받고 또 가로치고 물론 선 넘으면 당사자나 상사에게 말하는 건 디폴트. 상사에게 말하고 이런 거 정말 소통으로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제가 잘 못하는 건데 중요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하면 얻을 수 있는 메리트를 최대한 찾아내서 극대화시켜요. 이미 퇴사하셨겠지만 또 다른 어떤 직업을 찾으시더라도 또 다른 고민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은 꼭 점점 사라지길 바라며 새로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되시더라도 꼭 오늘 하루 균님이 평안할 수 있는 순간을 발견하여 누릴 수 있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원래는 비관주의, 염세주의가 가득했던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제 생각에는 원래 그렇게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고 타고나게 그러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들을 터득을 하셔서 사소한 순간순간에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안 좋았던 마음들은 퇴근을 하면서 동시에 버리려고 하시는 최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그냥 그 순간에 그 장소에 놓고 오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지만 사실은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죠. 그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필름님처럼 항상 좀 작은 것들에 의미 부여를 하고 최대한 의미 부여를 해서 많이 행복하게 느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원래 그렇게 해피한 사람은 아니지만 항상 뭐 어때? 하면서 지나가려고 하고 항상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아무리 내가 재밌는 좋아하는 일 찾고 그렇더라도 심지어 돈이 많이 생기더라도 항상 고민은 뒤따르고 마음의 힘듦, 우울함, 불안함 이런 것들을 항상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작은 것들을 의미 부여하고 행복하게 살다 보면은 또 생각대로 삶이 또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도 이렇게 닮아가고 싶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마인드 컨트롤 잘 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최대한 정신승리라도 할 수 있도록 마음이라도 좀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참 못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점들을 저는 안고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싸워야 된다, 말을 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참 그게 어려워요. 이게 그냥 안고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쌓이고 그러는데 이제 이분도 물론 선 넘으면 당사자나 상사에게 말하는 거 디폴트 기본값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필름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영상들도 많이 보시고 몇 번 쓰다 지우고 하면서 댓글도 다루시는 그런 정성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에다가 이메일 적어주시면 카카오페이 포인트 이거 드릴게요.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작지만 소소한 또 행복하게 직장생활 하시라고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이메일 영상 댓글에다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JJJJJ 하고 145님 진짜 사실 퇴사할 때 가족이나 친구한테 말 안 하는 게 좋은 온갖 부정적이고 걱정스러운 뉘앙스의 말들을 들으면 굉장히 위축되고 그쵸 내가 무슨 세상을 등지고 도전하는 사람처럼 느껴짐. 응원 좀 해주세요. 예? 주눅 들죠 진짜. 이 영상 보니까 나 대기업 퇴사할 때 생각되는 크크크 도전하는 게 맞습니다. 인생 짧고요. 자 여기서 제가 참 좋은 말 기억에 남는 말을 해주셨는데 회사를 나오는 게 도피가 아니라 그곳에서 아무 계획 없이 버티는 게 도피임. 이 말 저는 너무 좋았어요. 잘 탈출하셨음요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맞아요. 참 물론 걱정하고 우려도 많이 해주시겠죠. 근데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결정 내리고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말할 때에는 걱정하는 것도 좋지만 존중하고 미래를 위한 말을 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것이 또 이렇게 퇴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더 고맙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더라고요. 대기업 퇴사하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 참 궁금하네요. 하지만 어떤 일을 해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힘들었다가 행복해진다면 그게 더 나은 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생 짧고요. 맞아요. 인생 너무 짧죠. 벌써 2월 18일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으니까요. 회사를 나오는 게 도피가 아니라 그곳에서 아무 계획 없이 버티는 게 도피입니다. 저도 참 너무 공감을 하고 느끼던 바였던 것 같아요. 회사라는 울타리에서 느끼는 안정감, 따끈따끈한 월급, 퇴직할 때 까지는 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 인생은 더 길고 더 소중한 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편해서 아무 계획 없이 내가 아닌 내가 회사에서 그런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 도피적인 생각인 것 같기도 해요. 145님에게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카카오페이 기프티콘 드릴 테니까 영상에다가 이메일 달아주세요. 맞아요. 어떤 게 정답인지는 참 모르겠지만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대로 행동을 하는 것, 도전을 하는 것 그게 진짜 주체적인 인생을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다양하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다음 댓글 인요님 가끔 보던 닉네임인데 기억이 납니다. 읽어볼게요. 일이 많이 힘드셨나봐요. 퇴사 얘기도 쉽지 않은 걸 보니 저랑 딱 같은 입장이라서 공감이 많이 됩니다. 저도 항상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나와 맞지도 않은 직장 생활로 개인 시간은 없고 주말은 스트레스 풀기 바쁘고 안정적인 수입 때문에 오래도 끌었지만 시간도 돈이라는 생각에 거의 1년여간 고민한 퇴사를 합니다. 네, 퇴사를 하신 것 같아요. 1년간 고민을 많이 하시고 맞아요. 저도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했던 건
완벽하게 준비된 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돈을 더 모았으면, 직장 생활을 더 했으면, 창업 세팅을 더 확실하게 했을까요? 쌓여가는 스트레스와 피로도에 더 집중하지 못하고 또 마음속에서 꿈은 흐릿해지고 그렇게 몇 개월을 살다가 또 별안간 시도하지 못한 도전에 미련이 스멀스멀 올라올 것입니다. 낙장 불입이에요. 결정했으면 그냥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무소의 뿔처럼 고민할 시간과 에너지를 창업하는 데 쓰시길 바라요. 저도 제가 그러길 바랐거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전 항상 80세 노인의 마인드로 살려고 해요. 이게 참 좋았어요. 이 멘트가. 전 항상 80세 노인의 마인드로 살려고 해요. 그럼 내가 그 나이, 그러니까 지금 나이죠. 그 나이였으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때 왜 그걸 무서워했지? 할 것 같거든요. 지금은 미래에 내가 그리워할 소중한 하루란 걸 생각하시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시게 된 걸 축하드려요 하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딱 제가 퇴사를 한 그 프로세스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과정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물론 저는 그래도 퇴근 시간은 좀 많이 지켜진 편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장 내에서 오는 그런 만족스러움은 없는 상태에서 퇴근을 하고 나만의 것을 찾으면서 내가 나로서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기에는 시간이 참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유튜브 편집도 하고 가끔가다 친구도 만나고 여자친구가 생기면 여자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또 가족과의 시간도 보내야 되는데 참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것도 저만의 시간도 보내고 싶잖아요. 유튜브 이런 것도 보고 또 관심 있어 하는 책도 읽고 그래서 제가 해야 될 목록들을 다 생각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것들을 다 못하고 또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 또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못하니까 그게 또 계속 마음에 걸리고 결국에는 근로시간을 딱 9시간이라고 치면은 하루 인생에서 근로하는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 살지 않는 시간들이 너무 길다 보니까 좀 많이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것도 스트레스고 왜냐 내가 할 일들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고 아니면 내가 할 일들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또 안 하면서 살기에는 또 내가 아닌 것 같고 그런 간극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할 때 저도 완벽한 플랜이 있어서 퇴사를 한 건 아니고 오히려 없었죠. 플랜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플랜들만 조금씩 있었고 하지만 완벽한 때가 올까요? 창업을 해야겠다 하고서 창업을 해서 또 완벽하게 100% 성공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한 세팅을 생각을 하다가 계속 시간만 가고 결국에 나중에 또 나오고 싶어서 나오게 되면은 너무 나이가 많아져. 나이가 많아져서 아무도 노력을 해. 근데 안 돼. 실패해 계속. 그럼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내 인생 어떡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가야겠다 하고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항상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어서 젊었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들이 뭐예요? 하고 여쭤봤을 때 도전하지 못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후회하지 말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냥 참고 다녔으면은 닌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0세 많이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몇 년 뒤에 제가 남겨둔 이 영상을 봤을 때는 어렸었는데 그때 썼어야 됐는데 분명히 이랬을 거란 말이죠. 제가 예전 영상에 27살, 28살이었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제가 만약에 40대, 50대가 됐을 때 지금의 저를 보고 그때였으면 다 했을 텐데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댓글이 많이 공감이 되기도 하고 80세 노인의 마인드로 살려고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음에 너무 와닿아서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보시고 지금 당장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에 이 댓글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퇴사한 거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어쨌든 후회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거, 원하는 일이 나오든 원하는 일이 나오지 않던 간에 그냥 그 자체로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도전을 하시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힘내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기프티콘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님인데요. 시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시면 또한 너를 들여다본다. 프리드리히 니체 명언을 여기다가 적어주셨어요. 또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괴물이 되기 전 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라고 웨스트님 적어주셨는데요. 처음에 어떤 내용인지 대충은 알 것 같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사실은 정확히 이해는 못했는데요. 저는 항상 초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초심에 관련된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딱 읽자마자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뭔 말일까 이거 이런 말이겠구나 되게 좋다 하고서 또 내용을 찾아봤죠. 정확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프레드리히 니체는 철학자라고 해요. 독일의 철학자라고 하고 독일이라고 하긴 좀 그렇겠군요. 프로이센 왕국 출신의 철학자. 자, 이 명언의 명언의 핵심은 권력과 영향력에 대한 경계심과 자기 인식의 중요성에 있습니다. 괴물과의 싸움은 육체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도덕적 또는 영적 실현도 포함합니다. 장기간 그런 상황에 있으면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 변화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시면을 들여다보다 라는 표현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와 이상이 때때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위험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런 말이고요. 어떤 괴물과 같은 상황에 있으면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서 괴물처럼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고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직업 스트레스, 사회적 갈등 및 개인 목표에 대한 압박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명언은 성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릴 위험성과 강한 신념에 심착함으로써 자신이 변해버릴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목표나 적에 대한 집착이 개인의 가치관과 인격을 손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자기 인식과 내면 삶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이 명언은 우리 자신에 대한 시야를 잃지 않기 위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어려움에 대해 경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인식과 내적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건강한 자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네요. 자, 이 말을 제가 받아들인 상황에서 공감이 된 것은 제가 어떤 조직에 있을 때 참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은 내가 버티면서 오래 다닐 수는 있어도 내가 이렇게 되고 싶진 않다. 이렇게 변해가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순수한 내 자신의 모습을 간직을 하고 나로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에 너무 이상적이긴 하지만 제가 바라는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들이 선배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특히 굉장히 좋고 착하고 되게 좋은 분인데 뭔가 그 조직스러운 느낌이 젖어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분인데 그 조직의 특유의 그 조직의 그 모습한 그 융통성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그분에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고 착하고 괜찮은 분이 결국에는 이렇게 또 어쩔 수 없이 변해 있구나 하고 이렇게 되고 싶지 않다, 나를 잃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한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해요. 프리드리히 니체의 명언을 보면서 정확한 의미는 몰랐지만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그런 느낌들이 싹 전해져 오더라고요. 물론 제가 나와서 또 수많은 괴물들과 싸우다가 제가 또 괴물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초심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냥 순수한 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조직에 나와서라도 그런 싸움에서 제 자신의 순수성을 유지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 글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웨스트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명언을 또 제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메일 적어주시면 마찬가지로 기프티콘 10,000원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렇게 댓글 리뷰를 4개를 해봤는데요. 댓글들이 너무 많아서 읽을 때 좀 힘들긴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번 읽는 게 아니고 몇 번을 계속 읽으면서 공감을 하고 좀 이해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쉽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저에게는 소중하기 때문에 또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언제 또 이렇게 또 이러겠어요. 그쵸? 제가 또 뭐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겠습니까? 저처럼 힘든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지금도 참고 지내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티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티내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하고 아픔을 공유하고 또 힘내라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주변에 이런 많은 힘듦 그리고 어려움, 우울함, 고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주변에 있을 거거든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따뜻한 응원의 말들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힘든 분들은 힘드실 거예요. 힘드시고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지만 항상 인생에는 굴곡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또 나에게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없었다면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들 잘 버티고 이겨내고 더 단단해져가지고 다가오는 행복을 더 고마운 마음으로 행복감을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이게 댓글 4개만으로도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이게 누구랑 대화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이렇게 주저리 떠들어가지고 쉽지 않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최대한 빨리 촤촤촤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으면 힘을 주고 또 소소하지만 제 마음을 이메일로 싹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힘내시고요. 힘내세요. 세상아 덤벼라. 감사합니다. 화이팅!